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 아나운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보경찰이 황교안 총리 재임 시절 불법 사찰 문건을 총리실에 보고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 측은 그런 문건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 총리실에 직접 보고된 문건을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면 일을 안 한 거고요. 봤으면 불법 사찰 공범 아닙니까? 봤어도 문제, 안 봤어도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이지 청문회는 이분부터 열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오늘 발칙한 뉴스 이야기로 먼저 시작해봅니다. 네, 여러분 어서오세요. 발칙한 뉴스 정희림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의혹은 정말 까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뭐 양파같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누굽니까? 탄핵당한 정권의 법무장관,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그 시절에 그 주축이 됐던 사람들이 다들 지금 감방행으로 감옥에 가 계시는데, 이분만 지금 유일하게 밖에서 이렇게 무려 자유한국당의 대표로서 뭐 자기가 차기 대선 후보라는 등 하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를 하고 다니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기가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모두가 주변인들이 다들 그 여러 가지 뭐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그때 저질렀던 온갖 불법 비리, 국정농단 사태들 때문에 다들 지금 감옥에 가 계시는데, 혹은 갔다가 나오시고 그랬는데, 무려 법무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던 사람이 그 모든 일에서 혼자만 제외돼 있었다? 왕따인가? 그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이런 단독 기사를 또 냈네요. 보이시나요? 박근혜 정부경찰 황교안 총리실에도 보고서 올렸다. 이런 기사, 한겨레 신문의 단독 기사로 나와 있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총리로 재임하고 있던 그 시절에 총리실로 보고가 올라왔던 건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그 정부경찰의 선거 개입 등 불법적인 보고서들이 청와대뿐 아니라 이 총리 시절 국무총리실에도 역시나 보고가 됐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면 황교안 대표 역시도 그 당시에 선거 개입이나 불법 사찰 건과 관련해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보고를 다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내용의 기사인데요. 어제 한겨레 신문이 금태섭 의원을 통해서 확보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의 공소장을 보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정부경찰이 작성했던 정책 정보가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각 수석 비서관들 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도 역시나 전달이 됐다. 이런 내용이 그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이 정부 경찰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5개에서 8개의 주제를 선정한 뒤 이를 정책 정보로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청와대와 그리고 국무총리실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5년 6월에서 2017년 5월에 이 정보경찰이요, 총선 판세 분석, 그리고 선거 대책 수립, 진보 교육감, 또 세월호 특조위, 전교조, 이런 것에 대한 사찰 제한 문건, 불법 사찰과 그리고 제한 문건, 보고서 등을 굉장히 활발하게 생산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상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딱 그 시기에 당연히, 그죠? 그런 중요한 보고서들을 총리실에 올렸는데 안 봤을까? 안 본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이 시기뿐만이 아니고요.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그해 2월부터 친박 후보 60-70명의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권역별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그리고 전국 판세 분석 및 선거대책 등의 보고서 등이 작성돼서 상부에 건네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때 그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를 두고 선거 전문가도 조차
와 이건 우리도 절대 못 만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점조직들을 이 동원해서 만들었던 어마어마하게 치밀한 그 보고서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뿐만이 아니고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에는 세월호 특조위를 사찰하고 압박하는 방안을 담은 문건을 지속적으로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2016년 3월에는 정교조와 진보교육감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참 경찰이요.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이런 사찰 그 제안 문건 등을 아주 성실히 작성해서 때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올려보냈다라는 거.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적인 활동이고요, 경찰이. 근데 이런 보고서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볼 수 있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보고를 받는 그 대상이 굉장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잖아요. 보고를 직접 하라고 지시를 내린 사람들, 정말 그 위에 최고 권력자인 일부가 아니고서는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것조차 아마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 보고서가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총리실에 어쨌건 청와대와 총리실에 보고가 됐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 총리실에서 최고 수장인 그리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에게는 당연히 보고가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총리실에 이런 중요한 문건이 보고가 되는데 국무총리를 빼놓고 보고 자기들끼리 그냥 수닥수닥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거면 뭐하러 총리실에 보고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대표께서 과연 그 보고를 못 봤을까?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직보가 되지 않았을까? 직접 보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거죠. 많이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황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황교안 총리가 그걸 모르면 총리실에 보고가 되는데 황교안 총리가 그걸 모르면 그 보고를 하는 의미가 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황교안 총리 측은 그런 문건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라고 뭐 그렇겠죠. 발뺌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문건을 총리실로 들어온 건 분명한데 본인은 못 봤다고 하시면 글쎄 그때 당시에 총리실에 있던 직원들이 국무총리를 왕따시켰나? 어차피 일 못하는 무능한 총리이기 때문에 보여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아서 해결하자. 뭐 이랬을까요? 뭐 납득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뭐 이 부분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일단은 이루어지지조차 않은 상태이고요. 검찰에서는 국무총리실로 정보 경찰의 정책정보 문건이 전달된 정황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사실인데 하지만 보고를 받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검찰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되나? 그 보고 내용 자체가 불법인데 보고를 받는 게 위법이 아니라서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검찰에서는요. 지난달 초 7개월 동안 이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 등을 수사해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8명을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보경찰들의 불법 사찰건이 이미 그 담당 경찰들 이미 죄가 확인이 돼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혐의가 어느 정도로 이게 입증이 된 상태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법적인 보고를 받은 건 위법이 아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보고를 한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보고를 받은 사람 역시도 그런 보고를 받은 것 역시도 불법, 위법인 게 당연한 거죠. 정말 이때 당시에 그 선거 개입이며 불법 사찰, 불법 정보 보고 등등 해서 아직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상태인 이 박근혜 탄핵 정부의 불법 행위들 정말 끝까지 좀 밝혀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거 이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거듭해서 듭니다. 근데 참 어째
계속 파면 팔수록 이런 문제들을 파면 팔수록 끝이 계속 이렇게 황교안 대표가 계속 걸리는 거 있잖아요. 황교안 대표가. 아니 뭐 사실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 어쨌건 권력 최순실 실제 대통령 말고 어쨌건 이 상황에서 봤을 때 겉으로 보기에 어쨌건 권력 2인자로 생각이 되는 국무총리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모든 행위들과 관련해서 어쨌건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의 혁혁한 그 공을 같이 세웠던 돕고 조력했던 인물인 거잖아요. 그죠? 조력한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공범이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사실 안 걸리는 게 이때까지 안 걸린 게 이상하다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어찌됐건 지금까지는 제대로 확실하게 무언가 딱 잡혀서 걸린 게 없었던 모양인데 이런 것만 봐도 이런 보고서를 찍고 받았던 보고를 직접 총리실까지 올라왔던 이런 것들만 봐도 이건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이 정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좀 파헤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죠? 뭐 참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끝까지 안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분이야말로 정말 청문회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황교안 좀 다른 사람이 문제가 이 사람을 정말 정치인으로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로 두고 봐야 하는지를 청문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박근혜 정부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둘 그때 그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정말 대충 이랬을 거야 하고 짐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냈나 싶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어떻게 그 시절을 보냈을까. 그렇게 정말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정말 그 적폐 세력들이 아주 팽배하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들을 아주 입에 쳐맞고 그러던 그 시절을 어떻게 견뎠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이런 감정과 달리 역시나 국민 공감 수치가 참 떨어지시는 이분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또 오늘 국회에서 희한한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분들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정말 이분들은 계속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독재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뭐 난리를 피우시는데 아니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었던 박근혜 정권이 어땠는지를 아예 잊어버리신 분들 같아요. 그에 대한 이 책임감조차도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집권 여당이었다는 걸 아예 이렇게 떼놓고 오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오늘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런 발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또 하신 모양이에요. 문재인 정권 신독재 현상이다. 독재는 스스로 인지 못한다며 또 문재인 정권을 독재 정권이라고, 독재 현상이라고 또 폄하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문재인 정권 역시 국민의 자본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이 아닌 이 정권의 절대 권력 완성을 위해 민주주의를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한 신독재 현상과 부합한다.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역사 대부분이 자유한국당 정권 시절 아닌가요? 그 독재 정권 시절 모두가. 그러면서 지난 문재인 정권 2년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비판 세력 입막음의 연속이었다. 정권을 비판하면 독재, 기득권, 적폐로 몰아간다. 경제, 외교, 민생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능을 이 정권은 적폐몰이로 덮으려 한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 좌편향 언론과 극렬 세력의 돌팔매질이 시작된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은 증오의 정치만을 반복해왔다. 이렇게 정말 딴 세상에 계시는 것 같은 말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또 떡하니 하셨더라고요. 무려 촛불 시민들이 투표로 선출한 이 정부를, 게다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정부를 독재라고? 독재 정부, 신독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이, 전 차라리요 굉장한 민주투사시고 이런 분이라면, 정말로 정말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 몸 바쳐서 해오셨고 그런 곳이,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어찌됐건 뭐 촛불 정부로 탄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미친다, 이 정도 민주주의로는 안 된다, 더 강력하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제가 그래, 우리가 이런 거에 아직까지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동조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누굴까요? 나경원 원내대표. 아니 무려 그 리얼, 정말 아까 무능 얘기하셨는데 정말 리얼한 무능 독재 정권이었던 그 박근혜 정부의 부역자였던 그런 자한당 원내대표께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아니지 않을까, 그죠? 지금 그리고 그 당에서 왜 탄핵당한 박근혜도 석방하자고, 무죄 석방하자고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것조차도, 그런 탄핵당한 박근혜조차도 다시 되돌려서 죄가 없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서 감히 지금 촛불 시민들 앞에서 민주주의를 지금 논하고 있는지 진짜 참 납득이 안 가고요. 아니 그렇게 독재자의 후예분들께서 어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면 뭐 민주주의자라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줄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느 국민들이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 정부가 정부에 반발하는 세력을 적폐로 모으는 게 아니고요, 적폐들이 이 정부에 반발하는 겁니다. 인정? 그런 거예요. 지금 반발하는 사람들 다 적폐 세력으로 찍힌 사람이죠. 아니 다 지은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사를 받게 되고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거에 수세에 몰려서 자기들이 지금 위험하게,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가 다 들통이 나게 되니까, 들통이 나고 그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지금 이렇게 자기들은 지금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며, 자기들은 죄가 없는데 이 정부에 반하는 세력들에게 지금 다 이러고 있다고. 정부의 반대 의사를 표하는 사람들에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응? 지은 죄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무서워서 지금 자기들 공격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하실수록 이분들이 지금 치러야 할 죄값이 참 많은가 보다, 아직도 밝혀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아까 뭐 분노의 여론을 자극한다고 문재인 정부가요? 분노의 여론을 자극해요? 누누이 말하지만 분노의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건 탭들이세요. 본인들이십니다. 이걸 아직도 모르나? 그 5.18 망언, 세월호 망언, 그 헝가리 참사 망언 누가 했나요? 국민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그런 비인간적이고 천박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망언들을 어디 누가 하라고 등 떠밀었어요? 청와대가 시켰나요? 누가 시켰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들 입이 그냥 막 주체를 못하고 줄줄줄 그 망언들을 쏟아내놓고, 그 망언들을 제대로 그 망언들에 분노하고 열받아 하는 국민들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고, 이 모든 게 또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뭐래니 대체. 아니 그런 얘기를 해놓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게 정신머리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심지어 그렇게 해놓고, 정말 그렇게 해놓고 뭐 지금 또 이게 그런 자기들 망언을 보도한 또 언론들 탓이라고 언론 탓까지 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아니 정작 당사자들은, 그 지금 망언을 한 당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그토록 분노를 조장해 놓고도 여전히 그 누구도 징계를 받거나 제대로 당을 떠나거나 하는 사람 없이 여전히 당에서
목소리를 높여가며 잘 먹고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대체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자아내게 만드는지 그 가해자를 똑똑히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누구 때문인지. 그럼에도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또 패스트트랙을 언급하면서 야당의 당연한 저항에 저들은 빠루와 해머를 들고 진압했다. 빠루는 나빠루 아닌가요? 그러면서 경찰을 앞세워 집요하게 마지막까지 탄압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뭐 패스트트랙 수사 때문에 많이 쫄리시죠? 많이 겁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건데. 아니 온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과감하게 국회법을 대놓고 어기시더니 난 뭐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줄 알았지. 난 너무 그렇게 대놓고 불법을 막 자행하시길래 막 팩스를 부수고 막 법안 찍고 이런 거 보면서 너무 놀랐거든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어쩌자고 이러는 거지? 믿는 구석이 있나? 이랬는데 믿는 구석이 없는데 그냥 막 그냥 했더라고요. 그쵸? 아니 그런 불법 폭력들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다 저질러 놓고 아니 무슨 당연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제발 좀 회의 들어오라고 다른 정당들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데 여야 사당이 다 얘기를 하는데 혼자서 뺑뺑이 치다가 계속해서 땡땡이 치다가 그냥 뒤늦게 다른 정당들이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태우겠다라고 하니까 거기다 와가지고 막 온갖 들어눕고 막 폭력하고 생떼 부렸던 게 당사자들, 불법 폭력 저질렀던 당사자들이시잖아요. 아주 자기 합리화도 진짜 누가 보면 무슨 패스트트랙이 불법 행위라도 되는 줄 알겠어요. 아무튼 뭐 됐고요. 국회법 어기신 분들 지금 뭐 소환조사도 불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분도 남김없이 아주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며 야당의 경고에 귀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죠. 독재는 스스로 독재임을 인지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들이 독재 정권이었던 걸 모르는 거야? 설마?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자기들만 몰라? 그런 거예요? 이승만, 박정희, 이 전두환 그리고 박근혜 후에 어느 정당인지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님 제발 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아무튼 그 탄핵당한 적폐 세력들 그만 좀 그렇게 나대시고 제발 국민 앞에 사죄와 반성부터 먼저 하셔야 하지 않나. 탄핵당한 정당이 어떻게 입이 있어도 이렇게 국민 앞에 이럴 수 있을까. 좀 뻔뻔하기 짝이 없어요 정말. 네, 아무튼 나경원 원내대표의 오늘 국회 연설 이야기까지 좀 드렸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또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국회가 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를 보셨을까요? 네, 이 기사입니다. 정의당 윤소아 의원실에 흉기와 죽은 새가 담긴 소포가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시뻘건색으로 이렇게 글까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윤소아 말이면서 글이 써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윤소아 너는 민주당 이중대 앞잡이로 문재인 좌파 독재 특등 홍위병이 돼 개지랄을 떠는데 조심하라.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 태극기 자결단. 자기들이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이렇게 협박성 메시지를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네, 막 안에 어쨌건 그 죽은 새가 들어있어서 날씨도 굉장히 더운데 부패한 냄새가 막 장난이 아니었다 그래요. 칼이랑 같이 시뻘건 글자로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와중에 맞춤법을 또 많이 틀리시고 아무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진짜 너무 끔찍하죠. 어떻게 참 이런 협박을 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싶고 아무튼 정의당 대변인은 흉기뿐 아니라 죽은 새를 넣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등 단순 협박으로 치부할 수 없는 잔인함까지 충격적이다. 윤소아 원내대표를 위협하는 협박 행위는 곧 정의당을 겨냥한 범죄 행위라며 더구나 국회에서 공당의 원내대표를 겨냥해서 발생한 섬뜩한 협박은 결코 자시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범죄자를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백색 테러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수사를 거듭 당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택배가 지난 1일에 국회에 배달이 됐고요. 발신자는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모 씨인 것으로 누군지는 지금 나온 모양이에요. 근데 감식반에 보내서 택배를 수거해서 분석하는 한편 해당 발신인을 경찰에서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게 아까 무슨 분노 여론을 조장하니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게 사실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 앞에서 그 분노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막 하는데 여기 실제로 현혹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그 정광훈 목사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무슨 청와대를 폭파하자는 중, 진격하자는 중, 누굴 죽이자는 중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테러와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수 유튜버나 이런 분들도 그 발언의 수위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죠? 이런 지금 물론 실제로 행동에 옮겨서 백색 테러를 자행한 사람 역시도 당연히 잡아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이렇게 진짜 분노, 폭력을 조장하는, 그래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끔 조장하는, 테러를 부추기는 이런 사람들부터 제대로 잡아서 정말 엄벌에 처해야 하지 않을까. 이 자칫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정말로.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분노를 등에 업고 자기들이 이제 정치 세력을 키우려는 이런 세력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무튼 날도 더운데 이 죽은 새, 그 부패한 새를 받아서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그냥 그 동물의 사체를 보는 것만도 끔찍했을 텐데 그것도 부패한 데다가 칼에 막 시뻘건 글자로 또 써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는 이런 백색 테러가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하게 끝까지 수사하고 정말 엄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좀 무시무시한 소식으로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제가 발칙한 뉴스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날씨가 진짜 장마 온다는데 왜 장마가 왔다는데 지나간 거죠 아예? 아니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대체? 날씨 많이 더운데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발칙한 뉴스는 내일 1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